10월 17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전에 뉴욕 증시가 중소형주들이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반도체와 2차전지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강보합 곡삭은 마이너스 0.68%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뭐 투매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수급이 약간 약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여전히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거의 7조 5천억이 넘어버리죠. 근데 에코프로 BM, 삼성 SDI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에 LG화학부터 LG솔루션, 2차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수요에 결국 ESS가 필요하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소형 모듈러 원전을 짓는 데는 3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 연료 전지, 수소 발전소를 짓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가 걸리는데, ESS 에너지 전환 장치 설비는 한 달에서 3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SMR이 상용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지속될 수 있는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고, 그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2차전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의 수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오늘도 전체 수매수는 1위는 삼성전자지만은 외국인 투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삼성 SDI, LG솔루션에 대한 수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으로 가서도 에코프로가 전체적인 순매수 1위를 외국인 투자들이 기록한 만큼 지금 외국인 투자들은 2차전지에 진심이다. 이제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ETF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도 지금 시간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칭해지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지역은행이라든가 그런 대출 기업들의 파산이 결국에는 바퀴벌레 드립을 쳤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은 이게 몇 마리가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포를 끌어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3주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9월 26일 날 이 퍼스트 브랜드에 대한 파산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사기였거든요. 사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실한 부채가 터진 게 아니고 사기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은행에 큰 손실이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은행권에서는 연속적인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의 좀 불법, 그리고 좀 알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권을 흔들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노 파산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제가 미국의 지금 은행이 정부에 이제 좀 보호를 받는 게 5,000개고, 근데 미국 은행에 10,000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도미노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점은 지금 우리 무디스가 그렇지 않다. 지금 전체적으로 채무 이 불이익률이 작년에 정점을 찍은데 지금 완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도미노보다는 단기적인 해프닝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바퀴벌레 사례는 고립된 사례로 보인다. 해프닝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무디스의 입장 보고서가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의 또 반등 원인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 좀 되면서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가 미국의 관세 없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하락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도 반도체 2차 종목들이 주가 되었다는 점들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장중에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0월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미국이랑 환율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돼가지고 또다시 환차 손익이 그 환율이 벌어지게 돼버린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장마판에 또 환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환율이 금리 인하가 쉽지 않고 이런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자, ADR 지표 보시면은 상승률과 하락 종목들을 백봉률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9월부터 엄청나게 하락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매도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로 찍으면은 웬만해서 반등합니다. 네, 웬만해서 반등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무디스의 이런 이슈에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오늘 시간의 특징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상한가부터 상한가 두 개가 나왔죠. 이제 산미금속이 가스 터빈을 또 수출하게 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강공업, 그리고 IBK에서 제22호 스펙 합병을 예상 중인데 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갖고 남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관련 테마주들 또 탄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하락했어요. 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하락했다. 왜? 수급이 지금 계속적으로 크게 돌아버리니까 다음 주도주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그리고 2차전 종목들이 지금 왜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차피 주말이에요. 적당한 구간대에 좀 잘 쉰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모디스의 이런 반박 리포터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리고 JP 모건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은 사실 제가 주식을 했을 때 최소 5년 동안 지금 지수 떨어진다, 폭락한다고 경제 위기에 예쳤거든요. 얘들 그냥 폭락노자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500만 달러의 이런 파산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이 어디까지 늘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우리나라는 쉬었고 주말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재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